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6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에서 1번부터 14번 경기를 상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분석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취합한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을 결합을 해서 초안픽과 어떻게 픽이 달라졌는지를 위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의 멤버십이 개설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 두었기 때문에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다양한 추가적인 부수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합류를 해 주시면 풋볼살롱 채널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5,0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풋볼살롱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팀들의 전술과 선수, 감독들의 어떤 성향과 패턴까지 결합을 해서 방대한 양의 컨텐츠와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컨텐츠의 길이가 긴 부분이 있습니다. 타 유튜브 컨텐츠, 토토 분석 컨텐츠보다 조금은 분량이 긴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정주행을 해 주시고 있고 실제로 시청 시간 데이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평균 시청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컨텐츠가 단순히 이 승무패 56회차 해당 회차만을 위한 단발성 컨텐츠라기보다는 두고두고 봐두시면 각 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분석 사이트가 제공하는 부상 및 결장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만 딸랑 취합을 해서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느낌적으로고 엄밀히 말하면 통밥으로 때려 맞추는 그러한 분석 영상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데이터와 전술 및 선수들의 성향 그리고 감독들의 전술 성향까지 조금은 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풋볼살롱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구독자가 5,000명이 되든 5만 명이 되든 초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많은 양의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승무패 56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금액이 두 차례나 2월이 됐기 때문에 배트맨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폭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감 시간인 저녁 9시 50분 이전에 미리미리 예치금을 넣어 두시고 미리미리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시간 마감이 임박해서 구매를 시도할 경우에는 접속자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자칫 구매가 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픽을 갈무리를 하셔서 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1번부터 14번 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대 엘체의 경기인데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라리가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또한 홈 경기에서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이 평균 0.17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격팀 엘체가 그래도 다부진 모습으로 3승 5무 3패 로 다부진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엘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점 자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8골을 넣고 있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2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엘체의 어떤 빈공을
막아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엘체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좌우 측면에 피델과 호산 이 두 선수 측면 공격에 의존을 하는 엘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피델과 호산 선수가 나이가 모두 31살의 노장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두 골을 넣고 있는 루카 보예 선수까지 화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피델, 호산, 보예가 최다 득점자인데 두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아틀레티코의 수비벽을 뚫어내는 데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틀레티코가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라리가 17경기 홈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주전급 공격 자원에 결장이 없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의 수비벽을 뚫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엘체가 승격팀 치고는 실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11골로 적은 편인데 후반전에 수비력이 약합니다. 후반 10분 이후에 6골, 11골 중에 6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후반 10분 이후에 무려 13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충분히 화력을 살린다면 엘체가 수비 집중력이 후반에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후반에 화력을 집중시킨다면 충분히 엘체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소튼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초원피가 마찬가지로 투포를 써서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 양상을 현미경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잠깐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후방 빌드업 그러니까 자기 진영부터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통해서 이 압박을 뚫어내는 데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어설프게 전방 압박을 가했다가는 맨시티가 자랑하는 특유의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압박이 손쉽게 벗겨지고 그렇게 되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취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던 그 토트넘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지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에 압박이 손쉽게 풀린다면 맨시티가 의외로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다만 맨시티가 올 시즌 화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평균 경기당 2.5골 정도는 넣어주는 팀인데 지금 홈과 원정을 봤을 때 특히 원정에서는 평균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빈공에 시달리는 이유는 최전방의 공격수 아구에로 선수가 꽤나 길게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고 그러한 아구에로 선수와 더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맨시티가 측면 자원들이 반대발 윙어라고 하죠. 오른쪽 측면에는 왼발잡이 선수들을 배치를 하고 왼쪽 측면에는 오른발잡이 선수들을 배치를 하는 그러한 반대발 윙어 전략을 쓰는데 그렇게 반대발로 윙어를 배치를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측면 자원들이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을 때리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조금 공격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도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크로스나 슈팅을 때리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온 다음에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로 공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공격이 이 가운데 쪽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고 맨시티가 강점을 보였을 때는 측면 자원들이 중앙 쪽이 아니라 측면 바깥쪽 날개 쪽으로 넓게 와이드하게 펼쳐주면서 상대팀 수비진을 흔들어 놓고 그 빈 공간을 미드필더인 이 데브라이너 선수나 다비드 실바 지금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그런 다비드 실바 같은 득점력이 있는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을 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반대발 윙어 전략을 취하면서 가운데 공격적으로 조금 쏠렸고 그러한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데브라이너 선수도 가운데 쪽으로 침투를 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하기보다는 이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 공간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브라이너 선수가 어떤 체력적으로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공격 포인트도 지난 시즌보다 양산을 해내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특유의 최근에 올 시즌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무승부를 받쳐볼 만하고 사우스햄튼의 관중이 2,000명이 입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팀 사우스햄튼이 열렬한 2,000명의 관중들의 응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기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초안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우스햄튼이 이른바 빅식스라고 불리는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올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에게 패배를 했고 첼시와 3대3 무승부, 맨유에게는 전반전까지 경기를 잘하다가 후반에 내리 3골을 먹어서 역전패, 그리고 아스날은 빅식스라고 보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예전 명성을 쳐줘서 빅식스라고 분류를 해봤을 때 아스널전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식스 팀들이 기본적으로 이 역습이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이 역습에 강한 팀들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온다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가 득점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승부가 많다는 경향도 이 투포를 잡았을 때는 승리 쪽보다는 무승부가 유력해 보일 것 같고 취향껏 승리를 잡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바치면서 무패 투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쪼코로는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그래도 아구에로 선수가 들어온다면 공격 구조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저는 투폴로 무패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는 바르사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래도 메시 선수 같은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조금 해주면서 리그에서만큼은 특히 홈 경기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승 1무 1패로 깜뿌누 홈구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가 전통적으로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서 형편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자부리그 코파델레이 구강컵에서 4부 리그 팀과 경기를 치렀는데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2대1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어서 2대2 무승부를 만든 다음에 연장전에서 이 게데스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조금은 진땀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물론 이 곤살로 게데스 선수가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부 리그 팀에게도 지금 고전을 하는 발렌시아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란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나올 텐데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수비 라인을 내려 앉아서 수비만 하는 팀들을 깨 부수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는 18골을 넣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려앉는 발렌시아가 무섭다고 보여지진 않고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장점인 이 점유 축구가 발휘가 되면서 이 발렌시아를 조금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자원인 안수파티, 풀백 세르지, 수비수 피케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원정 발렌시아가 지금 스탯을 봤을 때 경기당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가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업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가메이로 선수와 왼쪽 풀백인 라토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자원에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3번 경기는 이변은 없다고 보여지고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득점 패턴을 잠깐 살펴보면 전 구간에서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가 짠물 수비를 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발렌시아의 수비 조직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올 시즌 실점이 19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또한 최다 실점 구간이 전반 11분부터 20분인데 바르셀로나가 이 발렌시아의 최다 실점 구간에 그래도 3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최다 실점 구간에서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초반부터 기세를
기선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전반 0분부터 40분에 9골을 몰아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반전부터 바르셀로나가 기선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는 에버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고 이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오히려 아스널에게 기회가 있어서 승패 투포를 한번 잡아볼 만하고 만약에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에버튼이 첼시와 레스터를 잡아냈던 어떤 실리 축구를 조금은 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아스날의 승무 투포를 잡아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해외 분석 사이트가 제공하는 부상 및 결장자 소식은 대체로 맞지 않는 경우가 조금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어떤 공신력이 있는 현지 언론의 기사나 혹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감독들의 인터뷰가 조금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에버튼 홈페이지에서 취합한 이 인터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지금 아스널전에는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첼로티 감독이 100%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지난 승무패 경기에서들도 이 하메스 선수가 고한 부상을 당했을 때 랄부 쪽에 부상을 당했을 때 분명히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버젓이 선발 출전을 했던 그러한 이력이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의 말도 100% 신뢰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안첼로티 감독이 아스날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요일 경기 그러니까 아스날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다. 다만 이 오른쪽 풀백인 콜먼 선수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앙 미드필더인 알랑 선수는 크리스마스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싱데이 기간에 출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 공백이 있을 것 같고 이 알랑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에버튼이 조금은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는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에버튼 네, 홈 구장인 구디슨 파크에도 2,000명의 관중이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버튼이 홈 관중이 입장하는 상황에서 구디슨 파크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첼시전에서도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만약에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안첼로티 감독이 조금은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수비를 탄탄히 한 뒤에 역습을 취하는 그러한 첼시와 레스터전에서 재미를 봤었던 그러한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하메스 선수가 이 왼발킥이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선수이고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선수인데 약점으로는 수비 가담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는데 반대로 하메스 선수 대신에 알렉스 이워비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이워비 선수가 왔다 갔다 공수에서 왔다 갔다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했던 두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이 에버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승패가 아니라 승무 쪽이 맞아 보이는 것이 이 아스날이 만약에 하메스 선수가 나와서 에버튼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아스날도 충분히 역습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는 보여줬는데 의외로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에버튼이 알랑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은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 에버튼이 수비를 탄탄히 할 경우에는 지금 아스날의 공격력으로는 에버튼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포를 잡는다면 하메스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투포는 승리 혹은 무승부 투폴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안첼로티 감독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투포를 잡는다면 승무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경기에서 주축 중앙 수비수인 이 마갈량이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제공권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미드필더 자카까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온 토마스 파티 미드필더까지 나오지 못하는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홈 관중이 입장하는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포를 잡는다면 승패보다는 승무,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에버튼이 실리 축구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조금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날이 수비의 힘을 빡 준 에버튼의 수비벽을 지금 공격력으로 뚫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승리,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는 레반테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레반테의 단통패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시에다드가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 복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보니까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에 복귀를 해서 출전 가능성이 지금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소시에다드가 레반테의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지금 승리가 없는 나쁜 흐름 3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충분히 6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오야르사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충분히 골 결정력에 있어서 이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레반테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조금은 받쳐볼 만한 이 경기일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레반테가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배하지 않는 1승 3무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헤타페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홈에서 소시에다드에게 쉽게 패배를 하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레반테가 부상에서 복귀한 공격수 로저 마르티를 최전방에 세우고 이 주장인 호세 모랄레스, 결정력이 좋은 호세 모랄레스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후반전에 쪼코로 투입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반테가 이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지켜내고 후반전에 이 모랄레스 같은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를 투입을 하면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오야르사발 선수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소시에다드의 사이드를 보고 싶고, 만약에 오야르사발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소시에다드의 공격 패턴이 최전방에 이삭이라는 어떤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가 있는데 그 이삭 선수가 이삭 줍기를 하는 유형이 아니라 이삭 선수가 최전방에서 휘저어주면은 그 빈 공간을 오야르사발과 포르투라는 윙어 혹은 다비드 실바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침투를 하면서 오히려 이선 자원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야르사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소시에다드의 백업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안 호세 선수가 최근에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전에서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안 호세 선수가 조금은 이 득점력, 골 결정력을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오야르사발을 포함을 해서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실바 그리고 야누자이까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력 면에서는 약화가 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점이 16골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시에다드가 오야르사발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골차 꾸역승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야르사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반반이라고 볼 때 오야르사발 선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오야르사발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반테가 특유의 홈에서의 끈끈한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포를 잡으실 분들은 이 무승부를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레반테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는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초안픽에서 단통 피해를 받지만 최종픽에서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조금 바치는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사수나의 승리까지 바라보는 이유는 어쨌든 오사수나가 지금 꼴등으로 쳐져 있긴 하지만 3승을 거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특히 홈에서는 굉장히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고 2승을 거뒀는데, 이 오사수나의 강점이 제공권이라고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리가에서 알라베스에 이어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 바로 오사수나입니다.
더욱이 지금 최전방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마요르카, 기성용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잠깐 머물렀던 그 마요르카에서 이 뚝배기 하나로 공격을 책임졌던 선수인데 마요르카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오사수나가 영입을 했는데 이 부디미르를 활용한 이 고공 공격이 지난 바야돌리드전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오사수나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 부디미르 선수가 헤딩으로 또다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가 충분히 비아레알을 제공권 면에서 충분히 괴롭힐 여지가 있는 것이 비아레알의 약점이 지금 제공권에다가 오사수나가 롱볼 축구를 활용하는데 이 롱볼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강점인 롱볼과 제공권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비아레알이 굉장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지금 파코 알카세르 5골 2도움 라리가에서만 5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알카세르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백업 공격 자원 바카까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이 지금 모레노와 쿠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메시라고 일본의 메시라고 불리는 쿠보 선수가 최전방 공격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리가에서 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카도 없고 알카세르가 없는 상황에서 모레노 선수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비아레알이고 주전 왼쪽 풀백인 페드라자까지 퇴장 징계로 나올 수가 없고 왼쪽 풀백 자원인 에스투피냥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또한 주전 미드필더인 이보라 선수가 빠지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것이 이보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중앙 미드필더 선발 예상 라인업에는 후안 포이스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 후안 포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트넘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수비수인데 워낙에 발밑이 좋아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 포이스 선수가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경우에는 토트넘 시절에도 굉장히 실책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포이스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만 경기를 중앙 수비수로 소화를 했지 미드필더로는 지금 라리가에서 한 경기도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보라가 빠지는 상황에서 후안 포이스가 비아레알의 중원을 책임진다면 충분히 오사수나가 중원에서도 압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홈에서 끈끈한 경기력, 특유의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강점인 제공권을 살린다면 충분히 부디미르의 뚝배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롱볼과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롱볼 수비와 제공권이 약한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무려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까지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 대신 충분히 오사수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패배까지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변을 보고 승패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디미르를 향한 뚝배기 공격뿐만 아니라 최전방 공격 쪽에 그래도 아르헨티나 출신인 이 칼레리 선수가 부상에 의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제공권에 의존하는 그러한 단조로운 패턴에서도 조금은 이 탈피를 할 수 있는 게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봤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자신들의 강점인 제공권과 롱볼 축구를 살린다면 비아레알이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이 중원이 이보라의 부재 속에서 후안 포이스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는 이 불안한 중원을 갖고 있는 비아레알을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7번 경기는 세비야 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세비야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올 시즌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닌데 최근에 백업 자원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세비야의 특징으로는 후반 막판에 득점을 몰아넣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약속의 시간대인 세비야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80분까지는 마음을 졸이다가 80분 이후에 귀신같이 한 골을 넣으면서 꾸역승을 거두는 것이 세비야의 패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13골 중에 후반 막판 81분부터 90분에 7골을 몰아넣고 있는 것은 세비야가 이 주축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오캄포스나 이러한 선수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엔 네시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장신 공격수인 더용 선수도 코파델레이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출격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또다시 80분까지 헤매면 이 세비야가 로페테기 감독이
교체 카드를 활용해서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를 활용해서 또다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특유의 꾸역승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그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소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발 윙어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돼서 직접 끌고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까지 때리거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지난 헤타페전에서 자책골까지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수소 선수까지 돌아왔다는 점에서 세비야가 스쿼드 뎁스 면에서 바야돌리드를 충분히 압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역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3승 1무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원정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화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세비야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실점이 0.8골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가정하에 바야돌리드가 원정에서의 빈공을 보여준다면 세비야와 팽팽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세비야가 또 약속의 시간대인 80분의 교체카드 퀄리티가 괜찮은 교체카드를 대거 투입을 하면서 한 골차 꾸역승을 또다시 거두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셰필드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이 경기는 셰필드의 시즌 첫 승이 조금은 예측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운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승부보다는 승패를 갈라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3백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좌우 윙백인 솔리 마치와 타릭 램프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된다는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셰필드 같은 경우에도 3백을 쓰는데 이 셰필드의 3백 같은 경우에는 그 3백의 중앙 수비수들 3명 중에서 양쪽에 포진하는 스토퍼라고 불리는 그 양쪽 수비수들이 공격에 변칙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필드 역시 중앙 수비 쪽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을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을 실점을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관중이 2,000명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전통적으로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 지금 셰필드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올 시즌 첫 승을 따낼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또한 셰필드 역시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아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1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 첫 승을 향한 임계치에 도달을 했다고 보여지고 셰필드가 문제인 것이 실점도 문제이지만 득점이 7골밖에 없는 빈공이었는데 그래도 맥골드릭 선수가 우당탕탕 맨유전에서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살렸다고 보여지고 다만 공격수 맥버니 선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조금은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지만 백업 자원으로 리안 브루스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맥버니 선수의 대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맨유전에서 이 베르게 선수 195cm나 되는 1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르게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셰필드가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맥골드릭 선수의 한 방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경기이고 다만 브라이튼 역시 지금 경기력은 좋은데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4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지난 시즌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셰필드 역시 충분히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첫 승을 신고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투포를 잡으신다면 무승부보다는 양팀 모두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는 약점이 있고 브라이튼이 그래도 셰필드보다는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 사이드가 조금은 단통 사이드를 보실 경우에는 유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이 특유의 홈 고자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한다면 셰필드가 충분히 첫 승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승무패로 모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셀타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초안피가 마찬가지로 셀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취합한 결정자 소식으로는 셀타비고 쪽에 공격수 산티미나 선수가 아웃이 되지만 1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산티미나의 부재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타비고가 최고인 3연승을 거둔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제가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의 4-1-3이라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굉장히 먹혀들고 있고 공격 축구를 로 전환을 한 이 셀타비고가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장인 아스파스, 이아고 아스파스 선수가 있고 아스파스 선수가 지금 라리가 득점 공동 선두로 뛰어 올랐을 만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6경기 4골 4도움을 올리는 흐름 속에서 이 셀타비고가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이었는데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홈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쿠데트 감독 부임 이후에 홈에서도 폼을 되찾은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지금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있는 것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라구아르디아 선수가 아웃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쿠데트 감독의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고전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 이 알라베스의 강점으로는 제공권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라리가 제공권 1등의 팀인데 이 최전방에 호셀루 선수가 190이 넘는 장신 공격수인데 호셀루 선수가 지금 2경기째 무득점으로 침묵을 하고 있고 더욱이 지금 셀타비고 같은 경우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가 자랑하는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마저 막힌다면 이 셀타비고가 쿠데트 감독 하에 화끈한 공격 축구를 또다시 보여주면서 아스파스를 앞세운 셀타비고가 홈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연승까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토트넘 대 레스터의 경기이고 조합비가 마찬가지로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 레스터가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지 않는 팀에게 고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트넘 역시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두 줄 버스를 세우면서 실리 축구를 하고 있죠. 점유율을 완전히 포기하고 수비를 탄탄히 한 다음 손흥민과 케인을 활용한 역습 한방으로 강팀을 꺾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양상이 나올 것 같고 레스터 시티가 지금 브랜든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압박 라인이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을 또다시 들고 나올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손흥민 과 케인에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레스터가 제이미 바디 선수가 터져줘야 하는데 제이미 바디 선수가 이 토트넘을 상대로 최근에 3경기째 득점이 없고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지난 에버튼전에서도 침묵을 했는데 이 에버튼이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수비를 탄탄히 하고 두 줄 수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뒷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또다시 레스터시티가 조금은 안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술 구조상으로 토트넘이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레스터 같은 경우가 좌우 측면 수비수와 측면 자원들이 조금은 와이드하게 벌려지면서 수비 공간을 조금은 창출을 하는 상대팀 수비를 교란을 시키는 그러한 전술을 쓰는데 토트넘이 지금 무리뉴 감독이 두 줄 버스를 세우면서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경우에는 그 4-4-2 포메이션의 강점이 측면 공간이 굉장히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레스터가 지금 측면 자원들이 와이드하게 벌려지면서 수비 공간을 창출을 하는 전술이 조금은 먹혀들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 상성상으로도 토트넘이 조금은 우위에 있어 보이고 최근에 이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해리 케인 선수가 3골이나 넣었고 반대로 바디 선수는 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토트넘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고 이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껏 투포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레스터가 이 원정에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11번 경기는 그라나다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팠던 경기이고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단통 무승부를 가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취향껏 베티스의 사이드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안 좋은 흐름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 엘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을 했고 이 그라나다의 강점으로는 측면 공격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베티스 역시 측면 공격이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강점이 똑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라나다가 약점이 측면 수비가 약점이고 베티스 역시 측면 수비가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강점이 측면 공격으로 똑같고 약점 역시 측면 수비가 약점으로 똑같기 때문에 양 팀이 측면 자원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팀의 측면 조합을 살펴보면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푸에르타스와 마치스가 측면에 서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호아킨과 텔로 조합이 굉장히 측면 조합에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양 팀의 측면 조합이 최근에 득점포가 조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측면 자원들이 굉장히 최근에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중앙 공격수들의 결정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그라나다의 수아레즈 선수가 그래도 유로파리그 포함 6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나빌 페키르 선수가 조금은 결정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페키르 선수가 조금은 결정력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주전 왼쪽 풀백인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인 1골 4도움을 올리고 있는 카날레스 선수까지 부상 복귀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어 보이고 그라나다 역시 지금 주전 수비수 바이오우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몬토로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양쪽 측면 자원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팀 모두 결장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조금은 지루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취향껏 투포를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그래도 1패밖에 없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그래도 그라나다 사이드를 보시는 것을 조금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페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빠꾸 없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실점도 굉장히 24골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 한 방으로 지금 역습 패턴으로도 2골을 넣고 있는 그라나다가 베티스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충분히 한 골차 신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포를 잡는다면 그래도 그라나다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 대 리즈의 경기인데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승무패 모두 보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포를 잡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적으로 저는 무승부는 보이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맨유가 지금 홈에서 맹구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귀신같이 승무패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최근에 그래도 홈에서 1승은 거뒀기 때문에 그러한 징크스, 홈 무승 징크스를 깼긴 했지만 맨유 같은 경우가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그래도 전술적인 상성에서 우위를 갖는 것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빡빡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즈같이 앞으로 달려드는 팀을 상대로 굉장히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레시포드와 마시알 선수가 굉장히 효율적인 역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전술 구조적으로는 맨유 쪽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맨유의 승리 제 아무리 맹구라고 할지라도 승리를 바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다만 무승부가 아니라 제가 리즈의 승리 쪽도 바치는 이유는 리즈 같은 경우가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굉장히 경기력은 좋은데 골 결정력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 벤포드 선수 최전방의 벤포드 선수가 홈 경기에서 결정력이 안 좋았는데 직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도 골맛을 봤고 이 더욱이 벤포드 선수가 귀신같이 원정만 오면
골 결정력이 살아납니다. 원정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 벤포드 선수이기 때문에 리즈가 직전 경기 홈에서 뉴캐슬을 5대2로 패고 오면서 그 결정력이 안 좋았던 벤포드 선수마저 홈에서 골을 넣었고 무려 5골이나 넣고 왔기 때문에 골 결정력까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 결정력까지 조금은 상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맨유를 상대로도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승리까지 가져가 볼 만한 경기이고, 다만 구조적으로 제가 맨유 쪽 사이드를 보는 것은 이 맨유가 데이터적으로 후반 막판에 득점력이 굉장히 폭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같은 경우에도 후반 중후반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이 떨어지는 중후반에 맨유가 자랑하는 효율적인 역습이 발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 사이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다만 두 팀의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리즈가 두 차례 무승부가 있었는데 이 두 차례 무승부 역시 충분히 리즈가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아스날전에서 0대0으로 아쉽게 비겼었는데 그때 역시 골 결정력이 부족을 하면서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리즈가 골 결정력까지 조금은 한껏 끌어올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맨유를 상대로도 빠꾸 없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포를만 잡으신다면 무승부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승패를 갈라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저는 초합픽과 마찬가지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는 카디스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에서 승무를 갔는데 카디스의 단통 승리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스가 부족한 면도 있고, 카디스와 헤타페를 봤을 때 카디스가 그래도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인데 헤타페를 항상 말씀드리듯이 압박 라인이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노출을 하면서 약팀들에게도 덜미가 잡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레반테전에서 3대 0대3으로 완패를 했던 경기가 그러한 약점이 단적으로 노출이 됐고, 다만 이 헤타페 같은 경우가 지난 세비야전에서 아깝게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핵심 수비 자원들이 지난 레반테전에서 퇴장 징계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 뼈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타페가 지금 이 카디스를 상대로 그러한 핵심 자원들이 부상해서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경기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헤타페가 지난 세비야전에서는 압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비야를 상대로 체급이 한 단계 높은 세비야를 상대로 자신들의 어떤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 압박 축구를 포기를 하고 엉덩이를 뒤로 뺐기 때문에 체력을 조금 세이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격팀 카디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자신들의 이 압박을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달려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헤타페가 또다시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헤타페의 문제점이 최근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전방에 앙헬, 마타 선수와 이적생, 쿠초, 에르난데스까지 지금 골을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 부재가 또다시 드러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속 없는 경기, 압박만 신나게 하다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허무하게 패배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무려 바르셀로나를 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베테랑 공격수인 네그레도 선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골을 넣었던 이 네그레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네그레도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충분히 이 헤타페이의 수비 뒷공간을 털어먹으면서 한 골차 신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보르달라스 감독과 더불어서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떨어졌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헤타페가 이 챔피언스 리그 문턱에서 조금은 미끄러지면서 아쉽게 이 유로파 리그로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하지 못한 그러한 동기부여가 저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헤타페가 올 시즌 원정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 0.4골에 3무 2패 승리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카디스가 그래도 홈에서 무려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는 저력이 있는 팀이고, 승격팀 치고는 8위에 달리고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수비 뒷공간을 털어 먹으면서 네그레도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한 방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한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브롬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초반피가 마찬가지로 웨스트브롬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톤 빌라가 로스 바클리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로스 바클리 선수가 첼시에서 임대를 해온 선수인데 이선에 포진을 하는데 이 첼시에서 조금은 중용이 되지 않는 이유가 볼을 조금 질질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치면은 라멜라 선수처럼 볼을 질질 끄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선에서 바클리처럼 볼을 질질 끌면서 소유를 해주고 공간을 창출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한 것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측면과 이선 중앙에서 그릴리시 선수가 그 역할을 혼자서 다 하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올려주는 조금 과부하가 걸렸었는데 바클리가 합류를 하면서 그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바클리와 그릴리시가 케미를 발산을 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바클리 선수가 브라이튼전에서 햄스트링이 나가면서 이탈을 했고 그 이후에 귀신같이 빌라가 조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바클리 선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그릴리시와 바클리가 밀집 수비, 웨스트브롬의 밀집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웨스트브롬이 최근에 감독을 바꿨습니다.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라고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감독인데 항상 승격팀 위주로 맡아왔고 승격팀이 강등 위기에 빠졌을 때 소방수로 부임을 해서 꾸역꾸역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그 팀을 잔류를 시켰고 실제로 데이터적으로도 엘러다이스 감독이 부임한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수로 웨스트브롬이 엘러다이스 감독, 빅샘 감독을 새롭게 영입을 했는데 이 빅샘 감독이 롱볼 축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뻥 축구로 유명한데 이 뻥 축구가 구사가 되려면 최전방의 타겟맨이라고 불리는 그 몸싸움을 통해서 세컨볼을 따낼 수 있는 그러한 타겟맨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한데 지금 웨스트브롬의 스쿼드를 보시면 마테우스 페레이라와 로빈슨 같은 선수들은 빠른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지 그러한 롱볼 축구 타겟맨 유형의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롱볼 축구를 구사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더욱이 제가 오늘 파악한 바로는 이 마테우스 페레이라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부상이 아니라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왼발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왼발 프리킥 옵션까지 날아간 것이 웨스트 브롬이고 주전 센터백인 바틀리가 아웃이 됐습니다. 또한 주전 왼쪽 풀백인 타운센스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도 전령 두수가 심하고 페레이라까지 빠진 상황에서 이 롭슨 카누라는 백업 공격 자원이 있는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 그러한 타겟맨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롭슨 카누라고 봤는데 이 롭슨 카누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주전 수비수들이 두 명이나 빠지고 마테우스 페레이라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롱볼 축구를 하루 만에 부임 첫 경기만에 웨스트브룸에 이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바클리 선수가 돌아온다면 웨스트브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바클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릴리시 혼자서도 충분히 웨스트브롬을 상대할 만한 것이 주전 수비진들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그릴리시 혼자서도 충분히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 역시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즈와 오른쪽 풀백인 캐시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전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다만 주전 센터백인 콘사 선수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조금은 근소하게 전력 누수가 있겠지만 바클리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충분히 빌라가 결장자가 많은 더욱이 감독 교체로 인한 혼란기를 겪을 수 있는 웨스트브롬을 상대로 충분히 이 단통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숨가쁘게 승부패 56회차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포폴살롱의 최종픽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실 경우에는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굉장히 이 오사수나의 승리랄지 굉장히 역배 픽을 본 픽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취향껏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골라 가신다면 적중률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멤버십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멤버십 설명 영상을 참고하셔서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부가적인 정보까지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축구 승무패 57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